예, 오늘 2단계와 3단계가 함께 나눌 것은 그 뇌의 5가지 그 단계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3단계의 주요한 그 강의 내용과 또 실습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6대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뇌의 5단계 시스템 안에서 어떤 고통에 해당되는가를 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3단계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우리 그 참여자들은 뭐 다시 한번 이걸 리뷰해 보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 우리 참여자들은 어 간략한 소개를 받고 여러분들이 3단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3단계 참여자들과 조별로 실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5단계의 어떤 그 6대 레벨의 어떤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2단계 분들은 그 18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이미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180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참고한다면은 199쪽 그 포프로스 동기와 수준 전체를 요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은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그 5가지 레벨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우리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레벨 5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벨 5의 고통은 우리 좌뇌에서 느끼는 고통이죠. 좌뇌는 주로 이렇게 정보와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정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을 느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단계 훈련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 우리만 전도사님이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 주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연기된 건가?' 예.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5단계 고통, 뇌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고통이 느껴질 때 어떤 분들은 그 6가지 6대 감정 중에 슬픔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분노가 느껴지는 분도 있죠. 또 '나만 이 정보가 주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나를 소외시킨 것인가?' 뭐 이랬을 때 약간의 어떤 수치심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 6대 감정 6가지 그 부정적 감정이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때 그 6대 감정이 어떤 수준의 레벨에서 갖게 되는 고통인가는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 레벨 5의 그 고통은 바로 정보에 부족해서 오는 고통이고 이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지만 정보가 주어지면 금방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요. 아주 가볍게 헤어나오죠. 예. 카톡 울림이 딱 울려지면서 "죄송합니다. 쪼끔 그 안내가 늦었습니다. 오늘 10 시에 이 줌 주소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순간 고통에서 빠져나오시게 되죠. 예. 바로 그것이 레벨 5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레벨 5의 고통을 많이 느껴요. 정보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일부 사람들만 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란과 고통을 더 많이 느꼈겠죠. 이런 것이 레벨 5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벨 4의 고통이 있는데요. 이 레벨 4의 고통은 모델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델을 볼 수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입니다. 일종의 행동과 관련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굉장히 체면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저희한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하라." 또 이웃집을 찾아갔을 때나 친척집을 찾아갔을 때나 뭐 "이렇게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제가 인제 지금도 느껴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주변의 지인들 뭐 친구라든지 선배나 그런 분들의 어떤 장례 그 조문을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한 고통을 느꼈어요. 조문을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어렸기 때문에 성인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문 가서 제가 어떤 그 예절을 갖고 그 의식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때 관심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만큼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예시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 4 단계 뇌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배가 가서 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모방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고통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운다거나 그렇게 될 때 아마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보를 듣긴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상 하려니까 당황스럽고 막연한 거예요. 그때 느낄 때 그런 느끼는 고통들이 이 레벨 5의 고통, 그러니까 4 단계 뇌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인들이 "이렇게 한번 해 봐. 나를 따라 해 봐."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것을 모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순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많은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어떤 그 네 번째 단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3 단계의 고통은 어떤 조율과 관련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종의 그 내가 어떤 고통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갖게 되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그것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느껴지는 고통이 바로 이 3 단계의 고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나 또 배우자나 동료들이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너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 화가 났겠다.'라고 이렇게 공감적으로 어 대해 주면은 순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3 단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가정을 보면은 그 친밀감이 좀 약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 만연한 3 단계 고통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연한 3 단계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2 단계 고통과 1 단계 고통은 이 레벨 5나 4나 3 와는 쪼끔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레벨 2와 1은 그 우리 시상과 편도체 부위인데 뇌의 깊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배우셔서 알겠지만은 약간 그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서 우리 감정과 깊은 감정과 관련된 그런 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면화돼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절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그 2 단계 고통, 2 단계의 고통은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두려움, 공포와 관련된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과 또는 두려움으로부터 반사적으로 자기를 지키게 되는데 보통은 3 가지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예. 도망가거나 맞서거나 얼어붙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공포증 또 그런 불안증 같은 것들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 아무리 그 이성적으로 "그것은 두려워야 될 일이 아니야. 불안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말이 사실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몸 안에서 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반응이 그를 지배하고 그 감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 뭐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누군가 곁에서 공감을 해 준다든지 모델을 보여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인제 그 저희 그 딸 중에 하나가 아 좀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쪼끔만 이렇게 패인 곳이나 또는 아 이 물이 뭐 그 길에 보면은 이렇게 철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철망 밑을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은 거기서 멈칫그러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왜 그래? 이거 괜찮어. 안전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철망 위를 제가 밟고 지나가면서 "괜찮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제는 와. 따라와. 이젠 걸어 봐."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인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도 아이가 완강하게 버티면서 어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이런 단계들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을 쪼끔 피곤하게 생각해서 "왜 그래?" 그럼 잡아 끌어서 억지로 이렇게 그 위를 걷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완강하게 잡아 끌어도 버티고 울면서 계속 그 행동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네, 이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행동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그 두려움을 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 단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 단계 고통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3 단계 고통은 누군가가 함께 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면은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종의 그 마음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공동 마음 상태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지만은 2 단계 고통은 내가 아무리 많이 공감해 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너 많이 두렵지? 너 많이 불안하구나. 너 많이 초조하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미 고통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정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같이 안정된 상태를 같이 보 있 보여주는 것이죠.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면서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감적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안정을 취하면서 그 두려움이 경감되었을 때, 또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다음에 3 단계, 2 단계, 1 단계 상태로 돌아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 단계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1 단계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단계 고통. 아마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고통이 1 단계 고통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생 초기 우리가 잘 의식할 수 없는 태어 탄생하고 1 년에서 한 2년 또는 3년 안에 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짐 와일드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어느 단계의 성숙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유아 내지 아동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 그 남성들은 유아 단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여성들은 아동기 상태에 머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이미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심리 상태는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1 단계 고통과 2 단계 고통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1 단계, 2 단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단계, 특별히 1 단계 고통은 어 뭔가 모르는 어떤 외로움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소외돼 있다는 거.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느낌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에서 올라오는 어떤 느낌들, 이런 느낌들과 관련된 거예요. 즐겁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가도 마침 그 공동체를 떠나는 그 순간 외로움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은 1 단계 고통과도 많이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단계 고통이 그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독적인 그런 방법, 중독으로 가는 어떤 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 기쁨의 대체 수단이라고 하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막연하게 어떤 어 나도 잘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지는 어떤 내적 갈등들,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애착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1대1로 그 애착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와의 어떤 애착 관계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임마누엘, 어떤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어 결여된 것,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함께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1 단계 애착 고통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번 그 3 단계 과정에서는 8주 동안 다뤘고 또 2박 3일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은 한 15분 정도 시간에 이걸 소개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대략적인 이해를 갖고 인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할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2 단계 교재를 보시면은 2 단계 분들은 180 쪽에 있습니다. 180 쪽. 이게 그 고통의 5 단계 소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은 실습할 내용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 조별로 흩어져서 그 훈련을 하시는데 2 단계 참여자들이 그동안 했던 4 플러스 스토리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느껴졌던 어떤 그 예를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해 봤던 4 플러스 스토리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재를 갖고 계시면 이미 적혀 있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4 플러스 스토리를 3 단계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 단계 우리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아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비언어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똑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언어적인 스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내가 느낀 것을 반응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2 단계 분이 하신 이야기를 똑같이 비언어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약간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극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질문을 다루시냐면 거기 나와 있는 3 가지 질문. "이 고통에서 어떻게 나답게 행동했는가?"를 서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6 가지 부정적 감정 중에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이었나를 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금의 고통의 레벨, 그 6대 감정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고통은 어떤 수준의 고통인가? 다시 말해서 5 단계인가 4 단계인가 3 단계인가 2 단계인가 1 단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단계 분들이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2 단계 참여자들이 내가 느끼는 그 6대 감정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어떤 수준의 고통인가를 함께 좀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